자, 오늘 배운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육식갑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육식갑자는 우리가 청간 10개와 지지 12개가 서로 교차를 하면서 조합을 이루면서 60개의 단위, 유니트를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라고 하는 청간열 식간이죠. 그래서 바로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식간과 그 다음에 지지 12개, 자축인묘, 진사원미, 신유수라는 12개의 지지가 이 1번과 1번, 2번과 2번, 그래서 바로 뭐냐? 1번과 1번, 그 다음에 2번과 2번. 그래서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에 우리가 결합을 의미한다. 그래서 갑자, 을축, 그 다음에 병인, 그 다음에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그래서 10개의 청간이 다 끝났는데 지지는 주에 술과 해 2개가 남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청간 10개와 지지 10개를 다 이루고 남은 요 2개를 우리가 공망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남은 지지 11번 술과 다시 청간 1번 갑과 갑술이라는, 그래서 갑자순, 그 다음에 갑술순, 을해, 이런 식으로 그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조건을 보게 되면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 신유에서 끝났기 때문에 술과 해를 갑자순의 술해를 공망이라고 한다.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자부터 계유까지 10개의 이 간지가 내 일주나 연주일 때 남은 내 그 지지에 연월일시에 술과 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술해, 즉 술은 토고 해는 수죠. 즉 토기와 술토와 해수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내 사주 원국에 있어도 이것은 없는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망은 나중에 우리 신살론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번 해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갑술이 다시 갑과 그래서 갑술순을 이룬다. 그래서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이모, 개미까지 가서 청간 10개, 개가 끝나는 순간 신과 유 2개가 또 남게 되는데 이것은 갑술순, 즉 갑술부터 개미까지의 이 간지를 갖고 있는 일주나 연주에 해당하는 것은 신과 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없는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요 신이 다시 갑과 올에서 갑신순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신, 을료,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그래서 오와 미가 남는데 또 이것을 갑신순의 바로 공망이다. 이 오가 다시 갑과 어울려서 갑오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그래서 계묘에서 끝났기 때문에 진과 사가 또 남는데 이것을 갑오순의 공망이라고 한다. 진이 다시 갑과 어울려서 갑진순을 만들게 되겠죠.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후, 경술, 신해, 임자, 개축까지 간 다음에 인과 묘가 남는다. 그래서 인묘를 갑진순의 공망이다. 인이 다시 갑과 어울려서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축이 남기 때문에 이 자축을 갑인순의 공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갑자부터 시작해서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그래서 이 6개의 갑으로 이루어져서 이거를 전부 육갑이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부터 개해가 끝나면 자가 다시 갑과 어울리는 갑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완전히 한 바퀴를 도는 데는 6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60년이라고 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갑 또는 회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갑이라는 단어나 환갑, 회갑은 전부 이 육식갑자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같은 순에 있는 간지에서는 요 공망은 전혀 쓸모가 없다. 근데 이것들이 전부 신유는 금기고 오미는 화와 토, 진사는 토와 화죠. 인묘는 목이고 자축은 수와 토예요. 이렇게 각각의 그 오행의 기능이 나한테 필요한 기능, 즉 길일 경우에 나한테 길작용을 하는 것일 때 공망이 되면 그것이 길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공망은, 좋은 공망은
좋은 것이 공망이 되면 좋은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흉이다. 그래서 길공망은 흉이요. 나쁜 기운을 갖고 있는 기운이 공망이 되면 나쁜 기운을 쓸모가 없으니까 바로 전화위복이다. 해서 흉공망은 길이다 하는, 길공망은 흉이요 흉공망은 길이다 하는 말이 있듯이, 공망이라는 이 글자들은 이 글자 자체 신과 유, 오미, 이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과 상징하는 근기, 오가 상징하는 화기, 이 오행이 나한테 길이냐 흉이냐를 먼저 안 다음에 이 공망의 기륭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에 우리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원필림이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필림이 필요한데, 바로 개인별로 출생 연월시를 갖고서 뽑은 것을 우리가 명반, 명조, 또는 그것을 우리가 사주팔자, 그것을 갖고 보는 것을 사주명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주 명반, 명조,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이 사주는 바로 청간과 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청간은 하늘을 상징하고 지지는 땅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사주는 자연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연, 월, 일, 시. 그래서 태어난 그 출생연, 출생월, 출생일, 출생시를 우리가 보면서 그 연에는 청간이 있으니까, 청간과 지지가 있으니까 연의 청간을 연간, 월의 청간을 월간, 일의 청간을 일간, 시의 정간을 시간이라고 하고, 또 지지, 연의 지지를 연지, 월의 지를 월지, 일의 지를 일지, 시의 지를 시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사주 명반 8개의 글자, 즉 여기서 바로 그 대상의 주체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요 일간이 된다 그랬죠. 일간. 그래서 일간이 갑이냐, 을이냐, 병이냐, 정이냐, 무냐, 기냐, 경신이냐, 인계냐에 따라서 그 태어난 사람의 그 코드의 특성이 목기냐, 화기냐, 토기냐, 금기냐, 수기냐가 정해지고, 또 그것이 양목이냐, 음목이냐로 정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월지라고 그랬어요. 바로 계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일간이, 그래서 목일간이라 할지라도 이 월이 봄이냐, 춘하, 추동에 따라서 춘목, 하목, 추목, 동목이라고 하는 목의 특성이 나오고, 수도 마찬가지죠. 춘수, 하수, 추수, 동수에 따라서 이 수의 기능이 전부 틀려진다. 마찬가지로 화기, 토기, 금기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일간, 태어난 날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그 명반, 사주팔자의 주인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 그 주인공이 어떠한 환경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 계절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그 일간이 깔고 있는 일지가 뭐냐, 그 다음에 시가 뭐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 일간의 특성을 구별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 내려온 것은 이 연은 바로 끈이요, 근, 뿌리다. 그래서 금묘하실법이라고 해서 연주는 뿌리를 상징하고, 월주는 묘목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일주는 꽃을 상징하고, 시주는 열매를 상징한다. 이것을 다시 또 말하면 이 연주, 뿌리는 내 조상이고, 월주, 묘는 내 부모고, 일주, 나는 나와 그 다음 배우자고, 시주는 자식이다. 또 이 연주, 뿌리는 내 초년운이요, 그 다음에 월주는 내 청년운이요, 일주는 내 장년운이요, 시주는 내 노년운이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시를 잘 타야만이 노년운과 자식운이 좋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자식운이 좋을수록 오히려 운은 안 좋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이 초년, 청년, 장년, 노년 이렇게 보지 않고, 운은 나중에 대운이라고 하는 대운수 10년씩 변하는 운을 보는데, 거기에서 내 초년운, 청년운, 장년운, 노년운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묘하실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 그 조상 자리, 여기는 내 부모 자리, 여기는 나와 배우자 자리, 여기는 내 자식 자리라는 그 자리, 일명 좌라고 하죠. 좌. 그래서 그 자리가 어디냐를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성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십신을 배우겠지만, 그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라는 그 십신을 갖고서 바로 내 엄마냐, 아버지냐, 자식이냐, 남편이냐, 배우자냐,
아니면 내 형제냐를 결정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이라고 한다. 성. 그래서 십성. 그래서 이 월주에 의해서 자식별이 자식을 상징하는 그 별이 있다. 월주에 부모 자리에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상전이다. 만약에 시주에 부모 별이 있다. 그럼 내가 자식 자리에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키우시 부모를 봉양하니까 이런 사람은 맏아들이나 아니면 장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바로 적용을 할 때 조상, 배우자, 부모, 그 다음에 배우자와 자식을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운으로 바로 초년운, 청년운, 장년운, 노년운을 갖다가 이것으로 판단하는 법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2017년 5월 10월 20시 양력 서울 출생의 명반을 한번 뽑자 한 거죠. 자, 명반을 보면 바로 연주, 월주, 일주, 시주에 연간, 연지,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이건 십진법이죠. 이거를 육십진법으로 아까 육십갑자를 이용한 육십진법을 고치면 정유년이다. 그 다음에 5월은 을사월이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름이 시작된 거죠. 15일은 이민일이다. 20시, 밤 8시니까 바로 경술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유, 을사, 이민, 경술 이렇게 사주팔자를 적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바로 뭐냐면 이 2017년 5월 10월 20시에 이 주인공은 바로 여기 임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간이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임수의 특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떠한 계절이냐? 여름의 임수다. 여름의 임수니까 물의 효용도가 높다 하는 거죠.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물의 그 양이 얼만큼 많은 거냐 또 이게 물이니까 수생목이나 수국화라 되겠죠. 수생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느냐 아니면 수국화를 하러 가는 그 기능이 제대로 갖춰져오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 4월의 임수일간의 이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건강도 어떻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사주 명반, 즉 자기의 바코드를 하는 거죠. 바코드. 그래서 이 바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역법이라는 육십진법을 이용한 역법이 가장 문제인데 이 역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달력할 때 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할 때 역자가 아니라 그래서 역법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사주팔자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먼저 알아야 돼요. 세수. 즉 뭐냐면 그 해, 한 해의 첫째 날을 세수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세수를 5번을 겪는다고 했어요. 5번. 첫째가 태양력, 둘째가 태음력, 그 다음이 절기력, 그 다음에 세수, 그 다음이 우리가 속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이라고 그러죠. 세시 풍습력, 그 다음이 오운육기, 운기학으로 만든다. 그래서 바로 이 세수는 태양력의 세수, 태음력의 세수, 계절력의 세수, 세성력의 세수, 운기력의 세수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 하는 거죠. 이 새해가 언제냐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이제 해가 바뀌고 우리가 말한 띠가 바뀌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태양력은 지구의 공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특징은 춘분, 추분이다. 즉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과 추분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새해 수일은 양력 1월 1일이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동양 오술이라든가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양 별자리점, 오성학이라고 하는 서양 별자리점 12사인공으로 하는 이러한 점이 있고 태음력은 달의 공전으로 만들어진 음력이라는 건데 바로 이 기준은 이지, 즉 하지와 동지다. 즉 낮이 가장 긴 시간과 밤이 가장 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태음력의 운용을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음력 1월 1일 이 음력 1일을 세수로 한다고 했죠. 이거는 그래서 바로 달력상에 우리가 모든 관공서, 국가 행사 공식적인 것은 양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신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정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음력으로 보는 우리가 방법은 당사주, 자매주수, 토정비결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주 명리학만큼은 태양력, 태음력을 보지 않고 절기력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태양의 황동, 즉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가상에서는 황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15도로 24개를 잘라서 그것을 갖고서 우리가 이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 절기력의 기준은 4입이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작점을 알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입춘이기 때문에 입춘을 바로 세수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생년 월일이 1월달 1월 3일날 태어났다 할지라도 입춘이 1월 5일이다 그러면 아직 해가 안 바뀐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일이 12월 28일이라 할지라도 입춘이 12월 25일날 이미 들어왔으면은 12월 생이라 할지라도 이미 해가 바뀐 걸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하고 이 자미도소 당사주는 보는 기준점이 틀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송력은 우리가 이제 예로부터 천지 이내 그 천동지, 지동지, 인동지 그래서 바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서 이제 바로 이제 밤이 양이 생각하는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첫 번째 타임 그때를 우리가 동지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세속 풍습이 남아있는 게 팥죽을 끓여서 액맞이를 한다든가 귀신머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적을 쓴다든가 아니면 그 해의 신수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동지를 바로 세수일로 잡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운육기라고 하는 우리 질병과 그 다음 기상 예측을 우리 판단할 수 있는 오운육기, 운기력에서는 역시 24절기를 쓰는데 그 24절기 중에서 바로 뭐냐면 아까 절기력, 사주 명리학은 입춘을 기준으로 봤지만은 운기력은 입춘보다 15일 앞선 대한절을 기준으로 본다. 즉 뭐냐, 그 해의 기운은 입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춘 이미 15일 전에 이미 15년 대한부터 시작을 한다. 물론 이것도 이제 태관년이냐 불금년에 따라서 대한 13일 전이냐 대한 13일 후냐 이렇게 또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운기학에서 우리가 배울 문제고 현재 기준은 대한이다. 따라서 이것으로 보는 것이 오운육기다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세수를 양력, 음력, 그 다음에 절기력인 입춘, 그 다음에 세손력인 동지, 그 다음에 운기력인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5번의 세수를 겪는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력, 태음력, 절기력은 어떠한 그 차이가 있느냐 도표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이것이 지금 이제 1년의 기간이 흐르는 거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 낮의 길이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점, 즉 하지점이고, 여기는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으니까 밤이 가장 긴 동지점이고, 여긴 낮과 밤이 같겠죠. 그래서 바로 하지와 동지 사이에는 추분이고, 동지와 하지 사이에는 춘분을 의미한다. 춘분. 그래서 바로 이지라는 것은 하지와 동지점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지, 동지, 이것을 하지. 그래서 낮이 가장 긴 시간,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시간,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아서 밤이 가장 긴 시간, 동지점.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바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춘분과 추분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바로 동지에서 하지 사이에 춘분, 낮과 밤이 같을 때, 그 다음에 하지에서 동지 사이에 추분이라는 이 두 가지 점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행사는 바로 이 춘분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부활절도 춘분 지난지 첫 번째 만월이 뜬 첫 번째 일요일 날을 부활절로 우리가 정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지와 추분 사이, 추분과 동지 사이, 동지와 춘분 사이, 춘분과 하지 사이에 각각 사립이라는 게 있는데 바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다. 이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면서 이것이 바로 4개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요 사립이죠. 입추, 입하, 입추, 입동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순수 태음력은 바로 동지와 하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순수 태양력은 춘분과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계시면 될 겁니다. 자, 24절기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예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가상의 정 황도를 거의 약 15도 간격으로 쭉 나눈 거죠. 나눈 것은 바로 낮이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하지 6월 20일경, 그 다음에 밤이 가장 긴 시간 동지 12월 22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입춘이 언제냐? 보통 2월 4일 날이 입춘이고, 그 다음에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그 다음에 소서, 그 다음에 이것이 뭐야? 망종, 그 다음에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소설,
그러니까 소설이 있죠. 입동, 소설, 대설, 그 다음이 바로 이 동지가 된다. 그러니까 동지 다음에 우리가 뭐죠? 소환, 대항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4절기는 이렇게 황도라고 하는 태양이 도는 가상의 선을 360도로 정한 다음에 그것을 15도 간격으로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4절기는 우리가 바로 춘하, 추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24절기에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으로 인해서 요 입춘부터 이제 뭐야? 봄이다. 언제? 1월, 2월, 3월.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봄이고, 입하 4월부터 4월, 5월, 6월을 이제 여름이다. 입추 7월부터 이제 가을이라는 거죠. 입추, 춘분, 그 다음이 바로 뭐예요? 이 입추, 그 다음이 백로, 그 다음에 한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 8, 9, 신유, 수월. 그래서 가을이다. 그 다음 입동, 10월달 입동을 중심으로 입동, 대설, 소환을 우리가 바로 뭐냐? 겨울. 10월달, 11월달, 12월달 겨울이라고 한다. 자, 24절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황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24절기는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입춘은 그러면 봄의 시작이고 양력으로 2월 4일 아니면 2월 3일 이렇게 하루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우수는 대동강물이 녹는다 그러죠. 우수는 대동강물이 녹는다. 그래서 바로 눈 대신 이제 뭐야? 비가 내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영하이고 비는 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서 이제 겨울이 많이 물러났다 하는 거죠. 2월 경칙이 되면 개구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3월 5일경이다. 춘분은 낮과 밤이 가장 길이가 동일해서 3월 21일. 요 경칙과 춘분 사이에 이제 바로 이제 우리가 꽃샘추위가 한번 몰려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청명절은 3월을 상징하면서 진월이죠. 그것은 4월 5일 식목일이다. 바로 이때부터 뭐예요? 나무가 바로 물을 빨아들인다. 흙에 정착을 한다. 그래서 바로 청명을 화창한 봄. 그 다음에 이제 봄의 시작인 거죠. 이때 본격적인 봄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심을 수 있고 파종을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고구는 이제 뭐예요? 곡식. 우리가 식량을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4월 20일경에 고구가 있고 이제 5월 6일, 5월 5일이나 5월 6일쯤에 이제 입하, 여름이 시작된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입하, 여름의 시작이고, 소만, 이것이 이제 모든 만물이 이제 푸름을 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녹음방초, 그래서 5월 20일이다. 망종 때는 우리가 뭐예요?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망종 때는 모든 풀을 뽑아준다던가 삶는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무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6월 6일을 우리가 망종절을 현충일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종 다음에 5월 달에 있는 것이 하지죠. 낮이 가장 긴 시간. 그래서 하지가 보통 6월 21일경이 하지다. 이 하지가 지나면 점점 이제 밤이 길어지는 거죠. 밤이 조금씩 늘어나서 바로 동지 때가 가장 이제 밤이 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 서자거든요. 그래서 더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진짜 여기가 4, 5, 6월이 여름인데 실제로 뭐야? 더위는 이때가 이제 진짜 더위를 느낀다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7일 바로 소서절부터 더위가 시작되고 대서 큰 더위죠. 가장 더울 때다. 이것이 7월 23일 전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 5, 6월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고 가을 입추는 이제 가을의 시작이죠. 그래서 8월 9일 날 우리가 이제 보통 8월 15일까지 여름 휴가가 많이 쓰는데 8월 9일 날 이미 이제 가을 물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입추가 지난 다음에 첫 번째 경일이 말복이라는 이제 우리 세습 풍습이래요. 말복. 그래서 말복 때까지는 더위가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8월 9일 할지라도 아직은 덥다 하는 거예요. 처서 이때가 돼야만이 우리 모기 주둥이가 휘어진다는 게 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가 극성맞은 모기가 이제 한풀 꺾인다. 즉 더위가 물러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8월 24일 이때가 되면 이제 모든 그 해변에 바캉스 시즌이라든가 여름 휴가 시즌이 거의 이제 마무리를 짓는 바로 이제 그것이 처서다는 거죠.
백로는 9월 달에 들어오는데 양력으로 9월 9일인데 바로 백로, 하얀 이슬이, 그러니까 이슬방울이 이제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방울이 맺히는 것은 기온차가 낮과 밤에 그 기온차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백로 때부터는 이제 낮과 밤에 기온차가 높아지고, 추분이 되면 이제 바로 낮밤이 같으니까 추분들부터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지겠죠. 점점 이제 길어지기 시작한다. 한로는 아침 이슬이 차갑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 공기가 굉장히 차가움을 느끼는, 이슬이 차갑다, 어떤 물이 차갑다, 이런 걸 느끼죠. 그래서 10월달, 10월 9일이다. 상강은 첫 서리가 내린다. 즉 서리가 내리니까 농작물을 이미 추수를 끝내야 되는 시기예요. 서리가 내리니까. 그래서 이전에, 상강 이전에 뭐예요? 이제 추수가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10월 24일이다. 이제 11월 8일 입동, 이때부터 이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겨울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제 입동 전후로 해서 이제 김장들이나 아니면 월동 준비,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을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연탄을 2,000장, 3,000장씩, 아니면 김장무, 배추를 몇 접씩 들어서 이제 겨울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다. 소설은 이제 첫눈이 내리는 시기죠. 그래서 첫눈이 11월 하순경 23일에 첫눈이 내리고, 대설은 눈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12월 초, 그래서 폭설이 내릴 것이다. 동지는 이제 밤이 가장 긴 시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밤이 조금씩 짧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긴 게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이죠. 바로 크리스마스 전이 밤이 가장 긴 시간이다. 그 다음에 소화는 12월 달인데, 소화는 이제 본격적인, 여름도 4월, 5월 지나서 6월 달 소서부터 본격적인 더위고, 겨울도 소환, 대한이 이제 본격적인 추위죠. 그래서 소환이 추위 시작, 1월, 양력으로 1월 7일경이고, 대한은 가장 추운 때인데 1월 20일이다. 아까 대한은 뭐예요? 오은 육기상에서 세수고, 동지와 하지는 바로 그 태음역에서 시작하는 동지점을 세수로 보고, 그 다음이 또 우리가 24절기에서는 바로 요 입춘을 바로 세수로 본다. 그래서 24절기의 흐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가 아까 일간이 언제 태어나느냐, 그래서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겨울에 따라서 그 기능과 책임과 의무를 달리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법에 중요한 것이 연월을 정했으니까 이제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은 바로 타임테이블, 시간표는 우리가 동양에서는 12시지를 쓰고, 그 다음 서양에서는 24시를 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24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는 바로 이 12시간, 그래서 2시간 간격이죠. 밤 11시부터 1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그래서 바로 밤 7시부터 9시,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수rek에서 자시부터 해시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표준시, 자연시 개념에서 표준시 또 썸머타임 할 때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일로 타임테이블을 갖고 들어와야지, 그때마다 이 타임테이블을 바꿔서는 혼란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으니까 타임테이블 요건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자연시와 표준시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자연시는 바로 우주 만물의 법칙에 의해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거리와 각도에 의해서, 즉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시속 약 10만 킬로 이상으로 공전을 하고, 또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시속 1100km 정도, 100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한다. 그것도 똑바로 도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태양에서 지구로 빛을 보내는데 이 북쪽과 남쪽이죠. 그래서 바로 지구의 이 좌우선이 이 삐딱하게 지축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축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적도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최초로 햇볕을 받는 지점을 영국의 그리스 천문대를 갖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뭐예요? 쭉 여기서 이 한국까지의 시간차를 계산한다. 그래서 이 좌우선 북쪽부터 남쪽까지 연결한 이 선을 우리가 일명 경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영국부터 동쪽으로 하는 걸 동경, 서쪽으로 하는 걸 서경, 그래서 동경 180도, 서경 180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동경 180도, 서경 180도 나오는데 요것이 뭐냐면 요 1도당,
그래서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도에 바로 4분씩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4분씩. 그래서 바로 영국과 우리나라는 동경 127도 30분에 정확히 8시간 반 동안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자연시는 영국 그린치 천문대를 중심해서 동경 180도, 서경 180도 나누고 15도마다 1시간, 1도마다 4분씩 차이가 생긴다. 바로 그런데 각 국가마다 그 나라의 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하는 것을 표준시라고 하는데, 한국은 서울 표준시라고 한다. 동경 120도 30분이고, 중국은 북경 표준시라고 하는데 동경 120도고, 그 다음에 일본은 동경 표준시라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바로 이 북경과 일본은 120도와 135도니까 15도 차이니까 1시간 차이가 나고, 우리 한국과 서울과 동경, 서울과 북경은 각각 7.5도이기 때문에 30분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시와 자연시가 똑같이 쓸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연시와 표준시가 틀릴 경우에는 이 표준시를 자연시로 바꿔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표준시가 1897년 처음으로 태양력이 인정이 될 때는 서울 표준시를 썼다. 그래서 시계가 12시면 우리가 사주시간, 즉 자연시가 12시라는 의미하고, 1910년 한일 합방이 되면서 동경 표준시를 썼죠. 시계는 12시라 할때도 실제 자연시는 동경하고 우리하고 30분 차이니까 실제는 우리가 11시 30분이다. 그래서 바로 1910년부터 1953년도까지 태어난 이때 사람들은 전부 그 시간에 30분을 일단 다 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로 1954년부터 1960년도까지 서울 표준시를 썼다, 다시. 그래서 시계가 12시면 사주 우리 자연시도 12시였다. 1961년부터 우리가 한일협정을 맺고 61년부터 다시 동경시를 써서 61년부터 현재 2017년까지 약 한 56년간 현재 동경 표준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은 12시라 할지라도 이 자연시는 몇 시냐면 11시 30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현재 우리 모든 쓰고 있는 시간을, 그래서 30분을 빼야만이 자연시와 표준시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썸머타임이 또 있었다고 했죠. 썸머타임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바로 여러 번, 즉 5, 6, 7, 8, 9, 13번 정도가 있었네요. 그래서 바로 이 썸머타임 시간대에는 일광절약 표준시라고 해서 바로 이 낮에, 즉 5월달, 대부분 4월부터 9월까지인데, 마지막이 뭐죠? 우리가 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10월 초까지 썸머타임을 했었어요. 바로 이 썸머타임은 여름의 긴 시간을 이제 일찍 좀 활용하자. 그래서 8시를 9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출근인데 몇 시에 출근한 거냐? 이미 8시에 출근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썸머타임 5월, 근데 이것이 1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별로 있다고 그랬어요. 요 기간에 해당될 때는 바로 시계바늘을 1시간 뒤로 놨기 때문에 1시간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시계바늘은 12시인데 이때는 표준시가 동경시였기 때문에 48년부터 51년까지는 바로 동경시 때는 30분을 빼고, 그 다음 썸머타임 시간 내에는 1시간을 빼니까 결국은 1시간 반을 빼서 바로 시간이가 12시라 할지라도 10시 30분으로 보게 된다. 썸머타임이 끝나면은 썸머타임을 뺐으니까 그때는 30분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11시 30분이 되고, 썸머타임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썸머타임이 적용이 안 됐으니까 동경시만 적용해서 11시 30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된다. 이때 55년부터 60년까지는 전부 서울시를 쓰면서 썸머타임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표준시 개념은 똑같죠. 동경 127, 30분. 그래서 썸머타임 1시간만 빼니까 시계가 12시면 바로 우리가 사주에서 뽑을 때는 11시로 계산을 한다. 87년, 88년대는 동경시를 쓰면서 썸머타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5월 10일부터 10월 11일, 5월 8일부터 10월 9일 날 태어난,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바로 동경시 30분, 썸머타임 1시간. 그래서 다시 12시지만, 시계바늘은 12시지만, 시정은 10시 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도 물론 정확하게 127.5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서울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울릉도부터 백령도까지 퍼져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그 경도에 맞춰서 시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127.5도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서울 표준시예요. 그래서 가평, 이천, 청주, 대전, 남원을 지나가는 선이 바로 서울 표준시 지역이고 서울은 0.5도 지금 서쪽에 있죠. 그래서 서울, 수원, 천안, 공주, 광주는 서울보다 약 3분 정도 차이가 나고 인천, 서산, 군산, 목포, 제주는 바로 뭐냐면 1도 차이가 나죠. 그럼 1도니까 4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4분 정도. 아까 1도당 4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5도당 1시간이니까. 그 다음이 춘천, 청주, 여기는 뭐야? 128도니까 또 뭐야? 0.5도 차이가 나고, 속초는 바로 또 2도 차이가, 1도 차이가 나고, 강릉은 129도, 울진, 포항, 울산, 그 부산은 뭐예요? 129도니까 약 2도, 1.5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울진, 포항, 울산은 약 2도 차이가 나겠죠. 울릉도는 더 차이가 적게 나겠죠. 그래서 지역별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즉, 지금 현 동경 표준을 쓸 때는 서울은 뭐예요? 32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32분을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0.5도 차이니까. 그래서 2분을 빼고 부산은 23분 정도를 빼야 된다. 대구는 25분을 빼야 되고 제주는 33분, 약 34분을 빼야 되는 거죠. 인천은 33분을 빼고 울산은 22분을 빼고 광주는 32분을 빼고 울릉도는 17분만 빼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현재 쓰고 있는 동경 표준시에서 각각 30분을 일괄적으로 빼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32분, 23분, 33분, 17분, 22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한 다음에 나온 시간을 아까 뭐예요? 타임테이블 자시부터 해시까지의 그 타임테이블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시간을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그 육식갑자부터 역법 그 다음이 자연시, 표준시를 배웠으니까 요 시간을 정확히 뽑아야만이 사주 명반 즉 코드, 자기 코드나 어떤 특정의 코드를 정확히 우리가 뽑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을 계산을 잘 해서 썸머타임, 표준시, 그 다음에 지역별 시차 이것을 적용을 해서 사주, 명리, 그 명조, 명반이 정확해야만이 바로 정확한 진단과 또 거기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육식갑자와 그 다음이 그 자연시, 표준시 개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야자시, 조자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구별하지 않을 것인가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니까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꽃가루가 많이 날립니다. 황사하고 그래서 꼭 마스크 지참하시면서 외출하시기를 당부드리고 열공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죠.